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초대석 장수정입니다. 서대문 FM 초대석은 매주 초대 손님 모셔서 사는 이야기 나누는 방송이죠. 서대문에서 살고 활동하는 많은 분들 서대문 FM 초대석 만나고 있고요. 오늘은 6개월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로 재환원하는 일상실천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가재울이라는 기획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남가자동과 북가자동에 오래 사셨던 분들 모시고 지금 가재울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송영애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구슬 프로젝트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송영애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원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제 하는데 오늘은 저희도 모셨죠. 네, 오늘도 모셨어요. 오늘 누구냐면 접니다. 네. 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요. 네. 그동안 9번 진행을 했는데 항상 진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마 이미 그때도 저도 기억해요. 뭐 저는 어디였어요. 뭐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본인이 또 이곳에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맞습니다. 모시고 마지막 10번째 프로젝트 녹화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피날레를 장식하시네요. 피날레를 제가 영광입니다. 또 본인이 질문도 하시고 저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 흔히 하던 대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사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서대문 FM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수정이고요. 가재울 남가자동에서 살았는데 주로 살고 저 산 거는 6살, 5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쯤이죠? 나이가 나오겠네요. 80년대 후반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살았고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저도 같이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살고 계신 거죠, 여기? 네, 지금은 북가자동에 살고 있어요. 네,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북가자동으로 옮겨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80년대 후반에 이사 오셨을 때 매우 어리시긴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뭐 인상이라든지 이 동네에 인상. 제가 어렸을 때는 어디 살았었냐면 그 남가자동 지금 남가자 1동 주민센터 반대편. 그러니까 예전에 세원약국이라고 있었거든요. 세원약국이 있었던 그 골목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다른 골목이 되고 뭐 그 집은 없어졌는데 그 고깃집이 그 약국 근처에 고깃집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고깃집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고깃집이다. 그 돼지고깃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쯤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이렇게 마당이 있고 이렇게 몇 가구가 같이 이렇게 같이 사는 새들어 사는 거기서 이제 저희도 작은 방을 얻어서 새들어 살았던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옆집에 이제 제 나이 또래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래서 좀 많이 싸우고 막 이렇게 서로 막 놀기도 많이 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제가 지금 그동안 이제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 나눴던 걸로 상상을 좀 해보면 그렇게 마당이 있는 뭐 기와집들이 있었다. 그리고 골목들은 굉장히 좁았다. 뭐 감나무가 있었다. 뭐 장독대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집이 새들어서 같이 살았다. 이런 말씀하신 건데 그때가 이제 이사 오셨던 쯤인 거네요. 그쵸. 그 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살던 집은 이렇게 기와 집은 아니었고 약간 새로 만든 양옥집에 마당 있고 화장실 있고 위에 올라가면 장독대가 있는 그리고 밖에 공용 수도가 있는 그런 식의 집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거기는 아파트로 바뀐 건 아니고 다른 그냥 일반 상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갈 때마다 아 여기 우리 집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한 그때부터 한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새 들어서 살다가 이어서 얘기하나요? 아, 새 들어 사시다가 이제 동네 다른 집으로 이사를 네, 가신 또 거예요? 다른 집으로 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집을 사셨어요. 작은 이제 연립주택을 그때 사셔서 그때는 이제 향산교에 올라가는 길, 향상교회. 예, 올라가는 그 남가자 이동 그 길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해천탕에서 들어가면 나오는 그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해천탕, 예, 예. 목욕탕이 있는. 네, 맞아요. 해천탕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있는 그쪽에 약간 큰 집들도 많았어요. 그쪽에는 뭐 단독주택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는 좀 더 올라가서 연립주택에 살다가 그것 또한 몇 년 안 사셨나 봐요. 한 10년 살았고 중학교 때 이제 엄마 아빠가 또 집을 지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독주택이 있는 쪽으로 내려와서 집을 지으셨던 내내 것 같은 같아요. 남가자동이지만. 네, 그 골목, 아. 그 골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 집에 살았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동안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또 저희가 그런 분을 섭외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사를 다니셔도 다 동네 옆 동네 맞아요. 1동 2동 이렇게 다니시거나 맞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결혼하시기 전까지 그 남가자동 쪽에 네. 사셨던 건데 네.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물론 아마 시기별로 달라질 것도 같은데요. 뭐 주로 뭐 골목에서 놀았다, 뭐 공터에서 놀았다, 뭐 그 교회에서 놀았다라든지 주로 가셨던 어린 시절에 10대 뭐 이런 시절에 가셨던 곳이 또 기억나는 데가 있으세요? 어릴 때는 이제 아주 어릴 때는 골목에서 노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밤에 막 엄마가 찾아오고 애들이랑 놀다 막 멀리 가고 멀리라고 해봤자 뭐 명지대 그 근처? 이거 뭔데요? 아 멀어요. 애기들 입장에서는 애기들 입장에서 뭔데 어쨌든 우리끼리 막 이렇게 그때 왜 그 김숙경 선생님 나오셨을 때 사시던 곳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근처 골목에서 저희가 많이 놀았어요. 거기에는 친구들이랑. 뭐 놀만한 좀 그냥- 놀기 좋은 곳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골목에서 뭐 고무줄도 하고 뭐 공기놀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애들이랑 많이 놀았던 것 같고 숨바꼭질 같은 거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늦게 오면 혼났죠. 늦게 오면 혼나고 이제 뭐 저희가 좀 그랬던 기억이 있고 몇 번 혼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는 이제 연가초등학교까지 이제 제 연가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연가초등학교까지 이렇게 걸어서 등교를 하는데 그 연가초등학교 근처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많이 놀고 뭐 문방구도 가고 뭐 그 학교 근처 혹은 이제 연희중 근처에 작은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그 놀이터도 자주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되면서부터 이제 명지대로 진출을 해서 노는 반경이 그쵸. 달라지시는군요. 명지대 앞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 먹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명지대 앞에서. 그때 뭐 그동안 분식집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없어진 곳도 있고 지금 아직 있는 곳도 있고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좀 또 기억나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네. 주세요. 저희는 이제 엄마 손 떡볶이를 친구들이랑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가서 떡볶이를 먹고 계란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비벼 먹는 그런 좀 보기엔 비위생적이지만 맛있는 먹으면 맛있는 그런 걸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중학교 3학 고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가미분식이라고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 열려가지고 거기는 메뉴가 좀 달랐나요? 그때까지 못 보던 약간은 좀 뭐랄까요? 약간 간식인데
이렇게 우리가 엄마가 집에서 주는 그런 간식 뭐 고구마 삶아주고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빵이나 뭔가 와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떡볶이 뭐 이런 거랑 또 달라진 약간 와플도 달라진 팔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어요. 그 분식 종류도 조금 더 다양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좀 고등학교 때까지도 좀 종종 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엄마산 떡볶이는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 위치는 바뀐 건가요? 네네. 저는 이사한 것만 알았는데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2번 정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바깥 명지대 바깥에 있었는데 다 뭐 블럭 안으로 지금 들어갔고 제가 한동안 좀 엄마 손 떡볶이를 멀리 했었어요. 맛이 없어졌다, 변했다 이러면서 이제 오랜 단골로서 갔을 때 얼마 전에 갔는데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야겠다 이런 거기는 생각이. 사장님은 계속 같은 분이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하시다가 이제 아드님이 물려받으셔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와, 거기 대를 이어서 네. 오랫동안 하시는 거기 근처에 엄마 손 닭갈비도 그 형제분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가미분식은 없어졌고요. 가미분식은 없어졌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마치 저도 다녔던 것 같아요. 가미분식 2층에 있었고 제가 다닐 때 2층에 이렇게 올라가서 있었는데 생각이 납니다 가끔. 네. 그럼 그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어쨌든 다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사셨으니까 뭐 친구분들도 그렇고 다 그리고 골목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고 학교 친구들이고 뭐 다 그랬을까요? 그랬는데 저는 교회도 다녔었는데 잠깐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좀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고 학원 친구들 학원 또 학원이 네. 학원 다닐 때 알았던 친구들 그리고 제가 좀 과외를 또 했었는데 받으셨었어요? 네, 그룹 과외라고 해야 되나? 그때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룹 과외 그 친구들이랑 좀 재밌게 놀았던 것 같고 공부는 별로 하지 하지만 그런데 다니시긴 했던. 네. 어디 다니면서 노는 걸 제일 좋아했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분들하고 또 세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제 기억에 학원 얘기는 좀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학원은 뭐 그쪽에 학원들이 몰려 있었죠라는 지역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 흩어져 있었던 걸까요? 약간 다 흩어져 있었고 글쎄요. 저는 여기 북가자동에 있던 고구려 학원이라고 새로운 학원 이름 고구려?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없어졌어요. 고구려 학원 다니셨고. 네, 약간 거기 어디지? 그 북가자동에서 장어집 있는 이렇게 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에 있는 학원 다녔었고 그게 되게 멀리 간 걸 집에서는 되게 멀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시던 집에서는. 그렇죠. 많이 걸어가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멀다고 하지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네, 걸어 다닐 수 있죠. 네. 지금은 뭐 별로 안 멀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멀다는 느낌을. 그렇죠. 지금 어렸을 때 살던 데 가면 집들도 작고 다 작은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지금은 가까워도 그땐 멀게 느껴졌을 수 있겠죠. 네. 학원은 그때도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 바뀌었어요. 다. 같은 학원만 다니시는 건 아니고. 네, 같이 저기에 가자 그러면 또 저기로 옮기고 나도 저기 갈래 막 이렇게 가지고 학원 옮기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잠깐 또 쉬어가면 그 지금도 어쨌든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하긴 한데 뭐 분위기적으로 그때 뭐 살았던 동네에 대한 기억을 하시면 요즘하고는 이런 게 굉장히 달랐어 이렇게 좀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개발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제가 되게 동네에 다닐 때 인사 안 한다고 참 많이 혼났거든요. 다들 아는 분들. 그리고 저희 엄마가 금성슈퍼라고 남가자 이동에 있는 슈퍼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 정도 하셨고 금성슈퍼.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살다가 그 남가자 이동 위에서 살 때부터 이제 이 해천탕에서 올라가서 그 언덕 초입에 있는 금성슈퍼를 하시다가 거의 이사 가기 몇 년 전, 한 1, 2년 전까지 1, 2년은 아니고 몇 년 전까지 하셨었는데 최근으로부터 몇 년 전까지 하신 거예요? 최근으로부터 그게 그 이사 온 게 한 그래도 몇 년, 7, 8년 됐으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성슈퍼집 딸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종종 알아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인사를 잘 안 하고 다녀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또 되게 다들 아는 슈퍼집 딸이고. 맞아요. 되게 바람적인 아이였어가지고. 근데 모든 네. 손님이나 동네 분들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쵸.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골목이니까 이제 뻔한 거죠 다. 근데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절 아니까 이제 인사를 왜 아무나 보고 인사를 하라는 거죠. 근데 네, 그래서 혼나고. 그러게요. 근데 그동안도 슈퍼마켓 얘기는 좀 나왔었잖아요. 혹시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 중에 뭐 명칭으로는 금성슈퍼가 나온 적은 없는데 언급이 됐었던가요? 금성슈퍼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나온 분들이 주로 이 조금 남가자 다른 동네. 1동 그리고 북가자동 이렇게 나오셨고 남가자 2동에 사셨던 분들은 별로 또 안 나오신 것 같긴 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이름 없이 그냥 슈퍼라는 말씀도 하셨던 곳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털탑 슈퍼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딴 동네인 거고. 네네네. 북가자동 쪽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슈퍼마켓이 지금 특히나 남아있는 것들이 그나마 좀 있었던 것도 최근 몇 년 안에 다 없어지고 해서. 맞아요. 그때도 사실 거의 저희 어머니가 그만두실 때쯤이 IMF 이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 좀 잘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IMF 이후에는 많이 안 됐고 그래서 뭐 언제 접을까 하다가 되게 좀 흐지부지 뭐 개발도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접으셨던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부터 근데 그 이웃에 다 뭐 상가도 있고 뭐 계란집 있었던 거 생각나고 그리고 뭐 미용실도 있고 그리고 전파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지만 그 라인이 같이 장사하시는 라인이 있어서 되게 그 전까지는 되게 사이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발하고 이런다고 뒤숭숭하고 이러니까 좀 사이가 많이 나빠지고 그 개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시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조합에서 일을 좀 하셨는데 거기가 서로 이제 소송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조합이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좀 서로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죠. 주민분들이 서로. 네. 그러면 기억하시는 그렇게 이제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했던 게 그 IMF 후 몇 년 지나서 그죠. 제가 막 대학 들어가고 뭐 이럴 때 한참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랬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좀 집에 잘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많이 들었죠. 그러면 어쨌든 그 후로 지금까지도 어쨌든 뭐 지역마다 조금씩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개발 얘기는 뭐 끊임없이 나오고 실제로 개발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런 개발에 대한 그런 게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처음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던 게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이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고 저희는 아닌데 북가자동 쪽이었나? 그쪽에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이렇게 씻고 있으면 뭐 그런 투쟁가 그런 게 막 들렸어요. 집에서 이제 뭐 저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땐 몰랐으니까 뭐 그런 데모 하시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재개발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렇죠. 집회 소리 같은 그렇죠. 건가요? 근데 저는 사실 공간감이 잘 없어서 그때 기억은 잘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이런 시기였는데 아마 북가자동 쪽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개발이 되던 거를 좀 봤던 것 같고 이 북가자동 쪽이 또 가면 굉장히 재미있게 막 꼬불꼬불 골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막혀서 못 들어가고 뭐 거기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주 가던 펜시점이 있었는데 거기가 없어졌던 그런 기억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철거하겠다고 다 높은 펜스를 치는 펜스를 다 쳐버려가지고 거기가 이제 북가자동 거기가 지금은 이제 3호아파트
지나서인 것 같은데 그쪽 그랬던 것 그렇게 같아요. 높은 벽이 올라갔던 지역이 꽤 큰 지역인 예, 거죠. 꽤 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개발이 아파트 개발은 아니었고 그건 또 그 전에 개발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재건축이나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결국은 골목들이 다 없어졌던 거 그런 게 좀. 그러면 없어지고 요즘에 지금 있는 아파트들로 간 건 아니었겠지만 아마도 뭐 단독주택들이 네, 좀 다세대로 바뀐다거나 그렇죠. 그런 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세대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빨간 벽돌들 집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지역은 지금 현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나요? 아니면 이제 이후에 뉴타운이 된 걸까요? 지금 좀 정비가 돼서 그쪽에는 아파트들이 좀 생기고 아파트가 생겼죠. 네, 그리고 이제 뉴타운 그러니까 이쪽은 좀 정비가 됐고 말하자면 저희 저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약간 다른, 약간 옆쪽인가 약간 보네요. 오른쪽과 안쪽이 좀 다른데 어쨌든 정비가 많이 된 상태죠. 네, 작은 골목들이 다 없어졌다 어쨌든. 그치. 옛날에 그 단독주택들과 좁은 꾸불꾸불 뭐 재밌는 골목들은 다 없어지고 작은 가게들도 없어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모 반듯한 골목들로 이제 좀 정리가 된 거죠. 네, 네. 그 동네에 사는 친구분은 없으셨어요? 친구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다 이사를 갔는지 어쩌는지. 제가 중학교 친구들은 이 근처에 사는데 고등학교를 중앙여고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중앙여고엔 또 되게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동네 친구는 네, 동네 아닌. 친구가 이렇게 딱 없었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지금 생겨 있는 그런 대단위의 아파트로 개발되는 과정은 그래도 조금 더 기억을 하실까요? 네. 그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이제 제가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이제 저희는 가재 5구역이었는데 저희 동네가 그때부터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렸고 이제 조합도 만들어지고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개발을 언젠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그게 굉장히 길어졌죠. 한 10년 가까이. 얘기 나오고 되게 만에. 네, 그러니까 이사 가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좀 되게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근데 이사 갈 건데 뭘 고치냐 집을 막 집이 막 고장나고 막 그러는데도 전혀 안 고치시고 맞아요. 뭐 그런 동네가 다 그랬어요. 동네가 되게 흉흉했고 저희 동네에도 이제 약간 다 단독주택들이 있고 뭐 감나무가 되게 많았고 되게 예쁜 동네였는데 이제 다들 뭐 몇 군데는 빨리 이사 가는 데들은 이사 가고 또 남아 있는 데들은 또 남아서 이제 그걸 다 끝내야 되니까 또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는 안 되는 거죠. 동네가 뒤숭숭해지는 거죠. 막 쓰레기도 막 쌓이고 그렇게 됐던 게 그래도 한 3, 4년 막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거기로 아파트로 안 들어가시고 현금 청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 사시는데 아예 다른 동네로 네, 다른 동네 지금 이사 가셨는데 그것 뭐 한 10년 됐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아파트가 생긴 건 한 2, 3년 전? 최근에 이어서 한 20년 동안 그 상태로 이제 있었던 거죠. 와. 제가 대학 가기 전부터 그랬으니까. 흉흉해지면서 계속 그 상태로 그죠. 한 20년 동안 이제 그걸 계속 보면서 점점 더 흉흉해지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를 계속 보면서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원래 뭐 지역마다 어떤 곳은 또 의외로 빨리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죠. 의외로 굉장히 길어지는 곳도 있고 한 건데 그건 좀 오래 걸린 그렇죠. 케이스일까요? 오래 걸렸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근데 뭐 분쟁이 있기도 했고 제가 보니까 가재유 4구역이
사구역이 가재울 성당 있는 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가재울 성당도 그 빈터로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 빈터로 오래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뭐 그런 걸 하고 있었던 거니까 아직 뭐 사람들이 나가지도 빈터까지 않았고, 되진 않았지만. 예, 그냥 그게 진행 중이었던 거죠. 그런 상태여서 이제 그런 뭐 가재울 성당이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소리도 들려오고. 그렇죠. 여기저기서 싸움 분쟁이 계속 있는데 또 우리는 또 뭐 잘 진행될 리가 없고 뭐 되네 그러니까. 만에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엄청 아무튼 소송도 많이 했고 감옥도 갔다 오시고 그런 걸로 알고 주변 분들, 그 동네 분들, 조합장님이 조합 관련된.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이렇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동안 얘기를 들어본 걸 정리해 보면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네. 그래서 아주 분쟁이 많았고 그 빈 공터를 되게 오랫동안 봤던 기억이 있어요.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 그리고 뭐 그때 표광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제 삼성 아파트로 늘 다녔었거든요. 네.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면은 짧은 기름길이 되니까. 센트레빌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앞에서 탈 수가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그 길로 다녔는데 갑자기 삼성 아파트를 못 다니게 하는. 문을 잠궜어요. 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아니 왜 문을 뭐 이런. 요즘이야 뭐 아파트 단지들은 웬만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만 해도 그쵸. 다 다녔잖아요. 네, 맞아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뭐 이걸 왜 다니던 길인데 왜 못 동네 다니게 골목을 왜 하나. 막았지의 느낌이죠. 그쵸, 맞아요. 그게 뭐 자기들 알고 보면 뭐 사유지였을 수도 있긴 한데 자기들 거여도 그렇지 뭐 다니지 말라는 건가 그렇죠. 우리는 약간 그런 건가. 그때야 뭐 진짜 비밀번호 누르고 다녔던 건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그런 기억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결국은 오래 걸렸지만 그 이제 가재울 성당, 그러니까 그때 가자동 성당 있던 곳도 다 바뀐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동네도 다 바뀐 거겠죠. 네네. 거의 뭐 많이 차이 안 났던 것 같은데 가자동 성당이 좀 더 빨리 정비가 됐는데 그 지금 루센티아 아파트 있는 쪽인데 저희 집이 그쪽이 완성된 지 얼마 안 됐죠. 한 2, 3년 됐어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해천탕 없어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뭐 여러 군데 얘기도 하셨고 이미 뭐 있다 없다 말씀도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아파트로 확 바뀌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뭐 골목은 아쉽다라든지 해천탕이 아쉽다라든지 기억나는 뭐 특정한 곳이던 공간의 느낌이던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골목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골목을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골목의 느낌을 되게 좋아했고 감나무 있던 그 모습 지금 약간 저희 이 동네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모습이 되게 예뻤는데 그래서 막 제가 되게 사진도 많이 찍어서 남기고 제가 이제 사진 교육을 할 때마다 보여드렸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 예시로 보여드리면 저희도 주세요.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찾아주세요. 그랬는데 한 번은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강릉에서 교육을 할 때는 강원도 가서 교육을 했었는데 아니 서울도 시골이랑 똑같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당황했던 이게 시골스러운가? 시골스럽다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그런 좀 정겨운 그런 동네 모습이 좀 그립고 그렇죠. 골목골목 다니면서 좀 재미있었던 거 그런 게 생각나요. 근데 진짜 이번에 골목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만약에 이번 프로젝트를 뭐 몇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봐라 이러면 사실은 골목에 대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야 뭐 그 시절에는 모르니까요. 그래도 요즘 남아있는 골목들 중에 뭐 그 동네랑 조금 느낌이 비슷하다라든지 우리가 좀 모르는 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슷한 곳이 있을까요? 서울이든 뭐 지방이든. 서울에 지방에 사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뭐 저는 뭐 지방에
뭐 어디일까요? 요즘 예를 들어 주택가는 아니지만 뭐 을지로 쪽도 그렇고 뭐 을지로. 연남동도 그렇고 뭐 몇몇 동네 약간 성수동도 그렇고 연남동 느낌이 있어요. 연남동이 음. 이제 지금은 가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가게들이 만약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연남동 집들이 같은 있고 그런 느낌으로 예. 저희는 상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연남동이 만약에 다 뭐 1층 그 가게들이 다 없어졌다고 상상을 집들만 있다. 예, 해보시면 비슷할 거다. 그리고 뭐 망원동 쪽에도 좀 비슷한 느낌들 가게들만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런 느낌. 연남동 골목이 그래도 제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미 좀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가게는 정말 아쉽다. 그 놀이터는 정말 아쉽다. 이런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 학원도 아쉽다. 학원은 별로 아쉽진 않고 그냥 아쉬운데 제가 되게 음악을 어렸을 때 좋아해가지고 음반 가게가 명지대 앞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CD로 그쵸. 막 바뀌고 그러다가 어쨌든 막 MP3 저희가 이제 바뀌었죠. 대학 갈 때쯤 MP3로 바꿨으니까 그런 때 없어졌었거든요. 그 건물은 지금도 남아있기는 하죠. 건물은 그 위치는 있는데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다른 왜냐면, 건물로 지어졌을 수 있고. 더 높은 건물이 됐고 그게 아마 명지대 아마 지금 복사집 있는 그 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맨날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제가 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하나씩 사러 뭐 한 달에 한 번씩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그거 사는 게 낙이었고 그럼 단골이시니까 또 사장님하고도 친분도 있으시고 그랬겠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그렇죠. 수줍어서 그렇게 그 애기였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그게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오약국 반대편에 그 유명한 버스 정류장 이름이 됐던 오약국 오약국 반대편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 약간 이렇게 삼거리의 가운데에 있는 거죠. 어쨌든 오약국이 저 반대편에 있고 이쪽이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이 버스 정류장에 서점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아주 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 서점을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뭐 참 그때 어렸을 때 저도 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책 사러. 그래서 가서 너무 많이 오니까 가끔은 사셔야죠. 너무 많이 오니까 뭐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런 것도 읽어봐라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고 뭐 그래서 뭐 거기서 범우사 옛날 그 세계문학 시리즈가 있죠. 문고 조그만 거 그런 거 좀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북가자동 쪽으로 이사 가셨다가 그때도 몇 번 갔었거든요. 서점 하시고. 서점 근데 그때는 참고서 위주로 바뀌었었고 이미 그래가지고 몇 번 인사하러 갔다가 뭐 그냥 이렇게 잊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긴 음반이든 책이든 예전에는 정말 다 동네마다 가게가 그쵸, 있고 맞아요. 거의 정기적으로 가서 진짜 저는 용돈 받으면 이렇게 가서 그랬던 기억이 요즘 뭐 어디 구독료 내듯이 맞아요. 당연히 한두 개씩은 사고 맞아요. 했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아마 음반 가게야 뭐 상가 같은 게 좀 바뀌었을 거고 이 서점 이쪽 오약국 있던 이 자리는 지금 다 싹 바뀐 거잖아요. 그죠. 다 아파트가 됐고 지금은 기억이 없죠. 오약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서점도 이사를 가서 지금까지는 아닐 테고 아마도. 그때도 제가 졸업한 지 고등학교 때였나 갔을 때였어서 그건 아마 없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요즘은 정말 서점이 혹시 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참고서 같은 거 파는 곳이지 맞아요. 예전 같은 그런 정말 서점의 그쵸. 느낌은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다 종합적으로 그쵸. 참고서도 팔고 뭐
시도 팔고 시도 팔고 소설도 팔고 다 팔고. 요즘이야 뭐 온라인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아예 책으로 정보를 또 반드시 보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또 시대의 변화네요. 맞아요. 목욕탕들 없어진 것도 물론 재개발돼서 없어진 것도 있지만 다들 굳이 목욕탕을 안 가도 그렇죠. 되는 목욕탕에 안 것처럼 가는 음반이나 그렇죠. 책은 맞아요. 시대가 바뀐 이유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도 예, 맞습니다. 근데 좀 거꾸로 또 하나 질문 더 드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는 옛날 느낌이 꽤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이곳만의 특징은 여전히 이런 게 남아있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예. 사실 제가 계속 북가자동 제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북가자동이랑 남가자 1동 이쪽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건 좀 옛날 느낌이랑 비슷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서대문구의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이제 아파트에 살면 어떨지는 잘 상상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 그렇죠. 이 지역도 지금 지역마다 조금 완전히 그쵸. 뭐 상황이 다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서 앞으로도 안 살고 못 살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남가자 여기에 남가자동 여기에 모습이나 그리고 북가자동 위쪽에 또 올라가면 그 이수정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그 동네 그런 동네 느낌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북가자동 우리 DMC역 가기 전에 북가자동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도 옛날에 저희 가족 라디오 이제가 이제 있던 곳이 있거든요. 육교가 있던 곳. 네, 그 골목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조금씩 남아있어요.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최근에 한번 갔는데 막 건물 리모델링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계속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맞아요. 바뀌었을 테니까. 맞아요. 근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야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의 그쵸. 변화를 느끼시기는 하겠죠. 맞아요. 여기 모르고 지나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명지도 다니셨던 분들이나 있는데 오랜만에 오시면 여기가 어딘가 몰라보시고 새로운 동네처럼 그죠. 느끼실 수도 있겠죠. 너무 그 뭐죠? 도로도 너무 커지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라디오가 있는 건물도 여기로 이사 오신 거는 저희가 2021년에 구입했나? 그랬어요. 2021년에 22년에 구입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연초에 샀고 네. 그 여기는 단층으로 돼 있는 주택이었고 그렇습니다. 마당이 조그맣게 있었고 여기도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를 살리고 싶었는데 그거 뭐 옮기는데 몇백만 원 든다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를 하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리고 싶으셨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못 살리시고 맞아요. 힘들다고 하셔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옛날 사진은 옛날 사진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근데 혹시 지금 이 골목 중에는 보면 그 이제 빨간복돌집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또 최근에 지어진 느낌의 건물들도 있고 한데 여전히 옛날 집들 조금만 개조한 느낌의 집들도 있잖아요. 그죠. 감나무가 남아 있나요? 제가 감나무를 좀 알아볼까요?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있어요. 감나무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도 중간중간에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당 안에 또 있는 집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가다가 보시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이 골목은 자동차가 다닐 수는 있는 골목이니까 아마도 이렇게 빨간벽돌 집들로 지어지면서 좀 넓어진 걸까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저는 이미 이렇게 된 다음에 오셨으니까. 여기를 어렸을 때 이렇게 놀러 지나가면서 오긴 했었는데 그때 이런 정비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약간 흙바닥이었고 포장도 안 됐고. 네, 포장이 안 된 느낌이어서 저 그 김숙희 부동산 김숙경 부동산 앞에도 제가 뭐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약간 흙바닥 거기도 그때 느낌이거든요. 말씀하실 때 원래 단독주택이었던 걸 네네네 데다가 맞아. 지으셨다고 올렸다고 했으니까. 하셨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여기만 그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외지인으로서 요새 여기를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사이사이로는 약간 맞아요. 차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 차가 들어가면 다른 차는 못 지나갈 것 같은 맞아요. 작은 골목들이 꽤 다른 데보다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몇몇 골목들은 막다른 곳도 있고. 맞아요. 막다른 것도 있고. 아마 그 골목들이 전체적인 골목의 느낌이었을까요? 그 정도의 뭐 폭이라든지. 폭이 이 정도 되는 골목들도 남가자동은 있었고. 폭이 이 정도 되는 골목.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겨우 지나가고 하나 서 있고 이 정도 골목이 큰 저 골목들이 같이 다닐 수는 없는. 네, 그런 데들이 좀 많았고요. 네. 또 위로 좀 올라가면 더 좁은 골목들도 있었죠. 네, 그냥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골목이 길이 요즘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 네. 심지어 둘이 같이 다니지도 못했고 이렇게 나란히 달렸다는. 맞아.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 동네도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 아마 어떤 특정 시기에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동네 골목들은 그러니까.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긴 하고. 맞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나란히 못 가니까 일렬로 다니는 그런 골목까지는 경험하셨던 건 아니시고요. 그런 데가 있었죠. 네, 있었어요. 일부. 네, 일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짜 좁아가지고 막 이런 골목들도 있었는데 무서워서 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어른들과 함께 가는 거 아니냐. 맞아. 아이들끼리 또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종로나 이런 쪽도 맞아요. 차는 절대 못 들어가는 맞아요. 골목들 많았어요. 그쵸. 불과 얼마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되기 전까지는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식당 갈 때 그렇게 막 골목골목 다녔었던 기억이 있어요. 익선동도 뭐 지금 약간 다르지만 익선동 느낌의 그런 골목들이 되게 맞아요. 많이 있었죠. 네. 예전에 피막골 뭐 이렇게 불렀던 맞아요. 것들도 피망골도 그랬고. 맞아. 피망골에서 술을 아주 많이 마셨어요. 거기 일부러 그 집 맛있는 데 가야 된다 해서 막 가고 했던. 맞아요. 다시 가라고 하면 못 가겠고 못 찾겠고. 술 깨면 또 못 찾고. 그렇죠. 거기가 거긴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그 피막골 옛날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상가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연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사실은 모든 동네가 뭐 100년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고 이렇지는 않은 거라서 맞아요. 다 조금씩 바뀌었고,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급격하게 바뀌는 곳들도 있는 것이고. 네네네. 맞아요. 이것도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예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분명히 남긴 하겠지만. 네, 그렇죠. 그렇겠죠. 지금의 모습이 또 옛날 모습 추억이 그렇죠. 되겠죠. 맞아요. 사실 이번에 어쨌든 또 이런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일단 결정난 게 발표가 되기는 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 남가자 이동 지역을 이제 신속 통합 개발을 하려고 이제 추진을 한 2년 동안 했는데 지난 10월 1일 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신통 개발은 안 한다. 네, 예정지가 이제 취소가 돼서 그쵸. 당분간은 조용히 일단은.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 반대하셨던 주된 이유들이 뭐 조금씩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이유일까요? 네, 여기가 사실은 뭐 주택들이 뭐 오래된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아무래도 월세나 이런 곳들로 좀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아파트 지으면 사실은 뭐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옛날 이야기고 워낙에 또 개발을 이 근처에서 많이 겪으신 분들은 그게 또 아니라는 걸 또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이미 경험을 하신 네, 거죠. 구경을 그렇죠. 지켜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노후에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더 편하시죠. 훨씬 좋고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난히
뭐 이제 뭐 새 들어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이곳에서 그런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의 이제 새 받으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건축 아무래도 건물주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으니까 옛날에 재건축하면 이제 세입자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건 오히려 건물주들이 이게 왜냐하면 뭐 또 예전하고 상황이 달라진 그쵸. 거기도 하지만 워낙 비용이 올라가서도 있지만 이게 재건축이 된다 혹은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잠깐 이사 가다 다시 돌아온다가 아닌 경우가 그쵸. 실제로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또 지켜보신 그리고 거죠. 뭐 10년이 될지 뭐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여가지고 또 오랫동안 뭔가 길어지는 것도 보셨고 맞아요. 노후에 2, 3년만 해도 큰데 그렇죠.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 10년을 밖에 나가 있는데 이건 그렇죠. 너무 부담이 크죠. 굉장히 불안정한 게 갑자기 그쵸. 주거 환경이 바뀌시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반대가 점점 많아져서 그러니까 원래 뭐 25%였다 뭐 그랬는데 기준이? 33% 그러니까 기준은 25%인데요. 저희가 반대하는 걸 막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25% 좀 넘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뭐 지금 33%라고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어쨌든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들이 반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선생님들 말씀드리면서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바로 옆에서 재개발이 되면 그 옆쪽으로 이사를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다고는 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이쪽에 사시는 혹은 지금 사시는 곳에 사시는 분들 중에 결국은 옆 동네에서 이사 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멀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멀리 가지 않고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뭐 남가자, 북가자동이나 이렇게 가셔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은평구로 가셨거든요. 그래도 뭐 멀리 가신 건 아닌 거죠. 가깝게 있는 편이셔서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뭐 전국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번에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면 이 동네 뭐가 있나 보다. 연어들이 많다. 뭐 이런 말씀 다시 하시고. 오는 사람들. 네. 물론 뭐 다른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난 세월 지켜보시면서 아니면 본인도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니까 이곳에 떠나지 않고 물론 떠나시는 분도 있지만 혹은 떠나셨다고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한 어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네가 되게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완전 주관적인 거지만 동네가 되게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홍제천, 안산 이거 뭐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그런 게 가까이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크고 동네에서 뭐 저는 이제 활동을 또 오래 해서 그런지 아무튼 친구들도 여기에서 같이 오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홍대가 가깝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고 학교가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런 문화권으로 나가는데 막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는 베드타운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하면 팍 그쵸. 다른 곳으로 갈 수 맞아요. 있고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이유들이야 뭐 다 조금씩은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사랑하신다는 게 그죠. 느껴집니다. 네, 그죠. 자, 오랫동안 살아오셨고 지금 살고 계신데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사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쪽 지역이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건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떤 동네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 같은 거 혹은 희망 같은 거 있으시겠죠? 저는 저는 저번에 그 김문경 비건책방 대표님 나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뭘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많이 막 개발하고 물론 좀 편의를 위해서 개선하는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막 뭐 건물을 막 짓고 다 부시고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좀 연남동처럼 좀 작은 가게들 좋은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좀 주민들이 좀 재미있는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그런 공간 좀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개발이라는 게 뭐 그냥 외부에 막 자본으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편한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개발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꼭 어떻게 보면 정말 전국이 다 똑같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 그 소위 유명한 프랜차이즈 대기업 아파트 이름을 다 달고 들어오는데 뭐 그렇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은 뭐 그렇게 돼도 되겠지만 또 어떤 곳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노후된 곳이 좀 개선되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특색 있게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파트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거든요. 살 때. 그렇죠. 그리고 그 고층 아파트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거 어떻게 하죠? 큰일 납니다. 이제. 그때 또 뭐 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나오길 바라지만.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미 그렇게 조금씩 재밌는 공간들이 생기고 있는 걸로 조금씩 그렇게 생기고 있고 이제 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좀 우리가 동네에서 뭐 소비도 하고 뭐 모두 같이 일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저의 얘기까지 들으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또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좀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죠. 저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긴 기간 동안에 지금 오늘 장순정 선생님까지 하면 10분, 10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뭐 대략 오약고 감히 분씩 가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디테일은 다를지 몰라도 그 비슷한 경험이나 기억들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다면 예를 들면 옆 동네가 싹 없어졌다라든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를 다시 뭐 생각나서 가봤더니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 그냥 전체적으로 아파트로 다 바뀌었더라. 그게 뭐 아파트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게 그래서 바뀌었네가 차원이 아니라 그냥 사라졌다, 없어졌다라고 느끼시면 그때부터는 약간 상실감들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특히나 이 지역은 제가 뭐 하필이면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옆 동네가 사라지는 걸 보셨고 가까웠던 분들이 이사를 나가셔서 못 돌아오시는 것도 보셨고 한 일종의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근데 또 이쪽이 이렇게 바뀌는 게 또 괜찮은 것도 같아라는 것도 보셨고 그래서 여러 경험을 그 짧은 시간에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미약하지만 저희가 이제 얘기로라도 기록을 남기는 거고 영상도 조금 남고 있고 하긴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래도 좀 더 지속되거나 혹은 나중에 한 번 더 해서 또 지금 요새 나왔던 얘기들과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면 또 좋겠다 그런 생각도 지금 갑자기 들기도 하고 어쨌든 얘기를 통해서 일상을 얘기를 통해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다른 조금 더 이제 공적인 차원의 구술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봤는데 그것도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얘기 되게 재밌게 들었지만 공간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구나. 잘 모르는 동네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해서 아까 뭐 서점 얘기라든지 음반 이런 얘기는 다들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낯설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혹시 왔을 때 어머 다 바뀌었어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요 부분은 맞아요.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또 얘기를 남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뭔가 저희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랑 이번에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의미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얘기도 들으면 좋았겠지만 섭외가 잘 안 돼요. 또 조금만 세월이 흐르면 부끄러움이 우리가 지금 남긴 얘기도 굉장히 옛날 얘기가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해서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서대문 FM 초대석 통해서 또 사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프로젝트 진행해봤고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이 얘기도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도 유튜브 방송도 네. 되지만 저희가 또 뭐 텍스트로 네, 또 책자로 만들고 할 네. 예정이니까요. 관심 네.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기대를 또 해주시고 저희가 또 소식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